자, 첫 번째 소식은 미대혁, 방국진, 조철호 이 이름들입니다. 뭔가 북한식 이름 같다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공개된 신분증 내용 포함해서 북한 소식 전하겠습니다. 자, 먼저 짚어볼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북한 관련된 내용입니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요, 북한군이 DMZ 인근 지역에 이 전기 철책을 설치했다고 합니다. 전기가 흐르는 철책인 거죠. 이 전기 철책이 실제 전류가 흐르는지 실험도 진행했다고 하는데 살아있는 동물을 이용해서 논란이 되고 화제가 됐습니다. 철책에 이 최대 10,000볼트의 전류가 흐른다고 하는데 이양수 의원님, 거기에 살아있는 염소를 던져서 시험을 하는 모습이 보여서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예, 뭐 살아있는 염소를 저렇게 던져가지고 진짜 그 전기 철책에 전기가 흐른지를 이렇게 보이는 것을 시험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저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좀 홍보의 그런 저 효과도 노리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전기 철책까지 설치했다,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차단했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군사 분계선에 저렇게 해서 그 남북 간의 단절을 완전히 공고화해서 남한과 북한이 완전히 다른 나라다. 통일 같은 건 이제 물 건너간 얘기다. 더 이상 하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저는 사실 상당히 우려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통일을 계속 계획을 하고 남북 간이 어쨌든 한 민족이고 한 나라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 사실 전쟁을 유발하기가 어려운데 자꾸 다른 나라라고 그러는 거 보니까 서로 목표가 목적, 지향점이 다른 영구히 분단되어야 될 다른 나라다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무슨 도발이라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염려도 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단지 지금 처음 염소를 막 저기다 던지는 저런 무서운 저런 광경 이런 것에 집중할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있는 이면을 잘 읽어서 저희가 국제관계 속에서 남북 간에 어떻게 좀 공정 공영을 어떻게 도모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좀 저희가 심사숙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어떻게 살아있는 동물을 지금 10,000볼트가 흐르는 저 전류 철책에다가 던질 수가 있는지, 그런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합동참모본부는요, 어제 북한과 관련된 내용들을 몇 가지 더 발표했습니다. 자폭 드론 동향까지 파악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김정은 지난달 드론 성능 시험장에 나타나서 빠른 생산을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는 어제 이렇게 밝혔습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자폭 드론 지원 의사를 표현했다. 현재 동향을 추적 중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조규현 부위원장님, 자폭 드론 지원, 거기다가 오늘 아침에 들어보니까 지금 러시아 전장에 북한군이 파병이 되는데 좀 더 파병하거나 파병군을 교체하는 작업을 조만간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상황이 굉장히 더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지금 북러 관계 지난번에 이 조약 체결 이후에 급속히 이제 긴밀해지고 있죠. 아마 뭐 군대 파견한 것도 그런 우호 조약 간에 이제 상호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군사적 이익도 있고 경제적 이익도 있고 여러 가지 고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지금 합참이 파악한 정보 수준이 실제 객관적 사실에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리로서는 보면 안보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뭐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해야겠죠. 뭐 북한군의 동향도 중요한데 일단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좀 안타까운 게 이런 이 군 당국의 정보가 이제는 이런 북한군을 이용해서 국내 정치에 개입하려고 했다는 문제 때문에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런 부분이 좀 안타깝고요. 그래서 군은 어쨌든 안보와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국민이 신뢰할 수 있고 믿을 수 있는 정보,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한 안보 의식을 좀 국민에게 분명하게 좀 전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군이 이런 거 파악해야죠. 북한군은 우크라이나 이 전쟁에서 이른바 총알바지로 이용되고 있다, 이런 뭐 분석들, 안타까운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 측이 아닌 김정은이 먼저 파병을 제안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은 이걸 수용하는
그런 그림이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알고 있었던 거는 푸틴 대통령이 파병을 제안한 게 아니냐 했는데 그게 아니다. 뉴욕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먼저 파병을 제안했고 푸틴 대통령이 받아들이는 거였다. 그 대가들 뭐 기술 제공 이런 거 아니었겠느냐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핫투 하면서 저희가 실루엣 벗겼을 때 리대혁 그리고 그와 함께 세 가지 신분증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신분증 위조 신분증 아니냐? 그러니까 러시아 전장에서 북한군 사망자로 추정되는 인물들이 가지고 있던 신분증인데 러시아가 제공한 위조 신분증이 아니냐? 이런 의혹들이 들고 있습니다. 어제 리대역에 이어서 조처로 방국진까지 나왔는데 발급기관에 도장도 없고 출생지가 모두 투바 공화국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광산 변호사님, 이거는 뭔가 러시아가 북한의 참전을 계속 숨기려고 여러 가지 방안들을 동원했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정황 같아요. 그런데요, 일단 북한군이 파병이 된 거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관련해서 전쟁을 하고 있다. 거기에 투입됐다는 것은 거의 이제 사실화된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저런 식으로 할까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저것도 발급기관 도장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저 신분증이 정식으로 러시아에서 통용된 신분증이냐? 그렇지 않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저 사람들을 일회용으로 쓰기 위해서 임시 신분증을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뭐 지금 그 이름 자체는 러시아 이름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다 한국 이름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한국 이름을 썼는데 저 글씨도 보면 본인이 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약간 북한식의 어떤 필체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과적으로 인해 전술로 일회용으로 가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한 명의 독재자를 위해서 저렇게 군인들이 가서 희생을 하고 그 독재자는 자기의 지위를 공고하기 위해서 철책에다가 전기 철제 1000볼트를 설치하고 그러면서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저런 백성은 네. 아무리 희생돼도 좋다는 저런 것들은 정말로 있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